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시장 대표 벤치마크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3대 벤치마크 지수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다우존스 지수는 나머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수를 산출하는 계산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미국 증시내 상위 500개 기업들로 구성된 S&P 500 지수와 미국 기술 테크 기업들에 편중된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즉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비중과 영향력도 더 큰 것으로 종합됩니다. 반면에 다우존스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 가중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기업 규모가 클지라도 높은 주가에 평가받는 기업이 장땡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다우존스에 포함될 경우 한 주당 8만 원에 거래되는 삼성전자보다 한 주당 11만 원에 거래되는 LG전자가 다우존스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LG전자 시가총액보다 몇십 배나 더 클지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에 평가받는 기업이 장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문제아 벤치마크 지수가 바로 오늘날 미국 주식시장을 대변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흥미로운 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대표 벤치마크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랜 기간 블루칩 기업 타이틀을 확보해낸 베테랑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우존스 지수는 예전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던 기업들로 구성된 지표이며 이와는 반대로 S&P 500 지수는 현재 핫하고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들로 구성된 미국 주식시장 벤치마크 지수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기반을 둔 다우존스 지수와는 달리 현재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S&P 500 지수이기에 이들 지수들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함은 곧 미국 금융시장 내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말하면 큰 변화를 앞둔 전환점에 근접했음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대에서 S&P 500 지수는 최신 선도 기업들로 벤치마크 지수 편성이 재조정되는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여전히 과거에 연연하는 벤치마크 지수 성격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 전환점을 시사하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간 큰 격차는 바로 2024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4년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이자 오늘날 AI 열풍을 선도하는 대표 테크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 기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엔비디아는 S&P 500 지수에 포함되었으나 다우존스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 반도체 기업은 인텔이라는 블루칩 기업이며 인텔 주가 흐름은 엔비디아 주가 흐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시장이 급변하게 변화할 때, 예를 들면 2024년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AI 열풍이라는 새로운 산업혁명 속에서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수익률 격차는 더욱더 커지겠죠. 다우존스 지수는 2024년 올 들어 S&P 500 지수보다 8% 수익률이 뒤처졌으며 이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집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106% 상승을, 같은 기간 내 S&P 500 지수는 138%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큰 격차를 경험한 시점은 다우존스 지수 역사를 통틀어 지난 1970년대 후반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와 지난 1990년대 말 미국 닷컴 버블, 테크 버블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시장의 해석에서 역시나
큰 시장 변환점에 직면함을 시사합니다. 거의 모든 메이저급 주식시장 벤치마크 지수들이 기업 가치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식 비중을 재조정하는 반면에 다우지수는 이들과는 달리 주가를 기준으로 특정 주식에 큰 비중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시장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가장 큰 맹점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단 30개라는 매우 제한된 숫자에서 선별해야 하는 접근법 때문입니다. 당연히 30개라는 최정의 기업들만을 선별해야 하기에 새로운 경제를 주도하는 신생 기업들이 다우존스 지수 편입 초대장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를 대변하는 데 실패 또는 다소 느리게 응답하는 다우존스 지수이겠으나 바꿔보면 단 30개 기업들만으로 500개 기업들에 분산된 S&P 500 지수 수익률과 견줄 만한 주가 성적표를 기록함은 꽤 괄목할 만한 성과로 재해석됩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기업들 중 가장 큰 비중은 미국 상장 기업들 시가총액 측면에서 15번째로 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63번째 골드만삭스 금융기업이 가장 높은 지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가는 각각 559달러와 491달러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 수준에서 이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골드만삭스보다 낮은 다우존스 지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때문이겠죠. 심지어 시가총액 측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골드만삭스를 합한 기업 몸값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의 5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시가총액이 아닌 단순히 기업 주가에 연연하는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 예측 측면에서 분명 여러 가지 이슈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사는 분명 투자자들에게 소수의 기업 주식들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주요 변화를 쉽게 놓칠 수 있다는 맹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천덕꾸러기 다우존스 지수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겠으니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막 시장에 대비한 루키 기업들은 절대 가입될 수 없는 오로지 오랜 기간 비즈니스 모델을 입증해낸 베테랑 기업들만이 다우존스 지수로 편입될 수 있기에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간 격차는 곧 미국 주식시장 대격변의 시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예고편을 연출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0년대 말 미국 닷컴 버블 직전 다우존스는 오래된 구경제를 반면에 당시 인터넷 테크 주식들이 편중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새로운 경제, 신경제를 대변했습니다. 오늘날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된 엔비디아 주식과 마찬가지로 아마존, 애플 등 유명 테크 기업들은 그 당시 루키 기업이라는 신분과 함께 다우존스 지수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었죠. 물론 구시대에 연연하는 다우존스 지수이기에 때로는 실수를 목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엔비디아 기업에 대한 회의론을 경고하는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빈번히 비교하는 시스코 시스템즈 기업. 2024년 엔비디아 기업은 지난 2000년에 시스코 시스템즈를 연상시킨다는 이들의 주장은 이후 닷컴 버블 당시 마이너스 89% 시가총액을 상실했던 시스코 주식 상황을 경고 중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1990년대 말 시스코 주식은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구시대에 연연하는 다우존스 지수는 시스코 주식 버블로부터 상대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죠.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 타이밍은 다우존스 지수에 막 선정된 주식들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라 강조 중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보수주의적 다우존스 지수가 마침내 새로운 주식 또는 새로운 섹터를 지수 내 편입시키기로 결정하는 시점은
이미 이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타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투자 예측입니다. 지난 1990년대 말 다우존스 지수는 테크 섹터들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기업을 새롭게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시킵니다. 닷컴 버블 직전에 편입한 이들 테크 주식들은 이후 닷컴 버블을 맞이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편중 이후 15년간 다우존스 지수 편입 주가 수준보다 낮게 거래되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다우존스 지수에 동반 합류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전혀 다른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 중에 있으니 다음 차트에서와 같이 다우존스 편입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80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달성하는 한편 인텔은 거의 25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다우존스 지수 합류 당시 주가 수준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크 기술주 측면에서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한 결정은 최소한 다우존스 지수 편입 기업들을 선별하는 다우지수 편성위원들에게는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낼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까지 시장 흐름을 관전해 볼 때 다우존스 지수는 또 한 번 중요한 시장과 신경제의 전환점을 놓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론 역시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시장 전환점을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올해 초 아마존이 지난 12개월간 주가 폭등세를 경험한 이후 최근 다우존스 지수 편입을 결정한 시장 이벤트는 지난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시장 이벤트를 연상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마존 주식이 새롭게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됨은 구경제로의 투자 시각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주식이 다우존스 지수 합류 이후 15년 넘게 지수 편입 주가 수준보다 낮게 평가받던 경험을 공유하게 될지 모른다는 경고 메시지도 빈번히 접할 수 있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과연 아마존 기업은 다우존스 지수 진입과 관련된 시장의 저주를 극복하면서 지난 2020년대 팬데믹 사태 당시와 지난 12개월간 입증해낸 주가 아웃퍼폼 성적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미국 주식시장 대표 벤치마크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